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 저명한 과학자들이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고 여러 규제 조치도 더 풀기로 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문제가 없지만 가능하면 며칠 간격을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 환절기에 독감까지 유행하지 않게 대상자들은 꼭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겠습니다. 위클리 소식 알아봤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발빠른 진단키트 상용화로 확산 억제에 성공했습니다. 이 진단키트에는 생체 촉매 효소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효소 전문 기업인 제노포커스의 김울중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사 명칭은 그 회사의 정체성을 담고 있잖아요. 제노포커스 어떤 뜻인가요? 네, 제노포커스는 지놈, 즉 유전자 연구에 집중하는 뜻이고요. 예. 저희는 유용한 유전자를 발굴하고 원하는 특성을 갖도록 개량한 후 맞춤형 단백질로 개발, 산업화하는 플랫폼 테크놀로지 기업이 되고자 제노포커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네. 자, 제노포커스는 맞춤 효소 전문 기업입니다. 효소라는 게 용어 자체는 익숙하지만 이게 바이오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정확하게 효소란 어떤 건가요? 네, 효소란 것은 생화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도와주는 단백질을 만들어준 촉매입니다. 예. 즉 우리가 어떠한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을 만드는 데 효소가 쓰이는데요. 크게 볼 때는 어떠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반응을 촉매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한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한다거나 혹은 불필요한 것들, 유해한 물질들을 친환경적으로 없애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바로 촉매 단백질을 합성하는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효소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도 촉매이고 네. 촉매로 돼 있는 촉매인 단백질이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 제노포커스는 맞춤 효소, 그러니까 이 주문자가 원하는 효소를 만드는 것을 이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노포커스만의 핵심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맞춤 효소라는 것은 고객사가 원하는 것 혹은 어떤 산업적인 특성에 맞도록 단백질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건데요. 네. 먼저 효소 유전자원을 발굴을 하고 자연계에서 발굴한 효소가 원하는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성을 맞도록 개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러스가 대다수의 돌연 변이를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원하는 특성을 갖도록 그들 입장에 볼 때는 개량된 것들이 나와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주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효소도 돌연 변이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개량된 돌연 변이를 골라내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인공적으로 효소를 개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첫 번째 저희 핵심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량된 효소를 대량으로 값싸게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는 단백질을 미생물에서 생산을 하는데 주로 미생물 안에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 밖으로 분비 발현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바실러스 및 곰팡이를 이용한 분비 발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독보적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효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다양한 효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난해 이제 국산화 처음 성공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코로나 진단에서 분자 진단 부분에 쓰이는 건데요. 분자 진단은 먼저 두 단계로 거치게 되는데 먼저 검체로부터 유전자, 그러니까 DNA나 RNA를 추출하는 과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DNA나 RNA 안에 병원성의 DNA나 RNA 유전자가 있는지를 검출하는 PCR 방법 두 단계를 거칩니다. 예. 저희가 개발한 프로테인 K는 첫 단계인 검체로부터 DNA나 RNA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효소인데요. 네. 전세적으로 볼 때는 이 프로테인 K라고 하는 그 효소를 로쉬 같은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만 생산을 해왔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국내에 있는 분자 진단 기업들이 대규모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네. PCR 키트, 즉 DNA를 중합하는 효소를 활용해서 검체로부터 원하는 유전자가 있는지를 검출하는 방법은 키트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검체로부터 원하는 DNA나 RNA를 뽑아낼 때 필요한 프로테인 K가 전세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수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바이오 진단 기업과 협력을 해서 프로테인 K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어찌 보면 저희가 개발을 시작해서 상업화까지 6개월쯤 걸렸고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쌓여있던 기술력의 결과물이라 볼 수도 있고 또 한편 볼 때는 국내 분자 진단 회사와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지금 수출도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국내에 있는 바이오 진단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 수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인 서피셔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노포커스는 분자 진단 쪽에서는 아직은 네임밸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트랙 레코드 쌓아나가고 있고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서피셔 협력을 해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효소를 미생물 밖으로 분비해서 만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2018년도 노벨 화학상은 이 파지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 파지의 껍데기에 단백질을 만드는 기술이 받았잖아요. 제노포커스도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지 디스플레이는 박테리아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아 파지 표면에 단백질을 부착시키는 기술이고요. 바이오에서 말하는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이런 LCD 디스플레이처럼 유전체,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있는 DNA나 유전자를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예. 저희는 박테리오페이지와 다르게 살아있는 세포, 그러니까 셀을 활용하고요. 셀이나 스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셀 서피스 디스플레이 기술을 말합니다. 이 셀 서피스 디스플레이나 박테리오페이지 디스플레이 기술은 항체를 개발할 때 활용을 하면 빠르게 원하는 항체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노벨상까지 받은 거고요. 저희 셀 서피스 디스플레이 기술은 그 외에도 효소 도료멸 라이브를 만들어서 원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효소를 빠르게 골라내는데 특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계신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주요 사업 분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프로틴 K처럼 맞춤형 효소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효소나 미생물 활에서 만드는 바이오스퀘어 소재 사업, 세 번째는 신약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히 더 설명드리면 맞춤형 효소 사업에서는 대표적인 효소로서 모유인에 있는 면역 증가 물질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갈락토 올리고당을 만들 수 있는 락타제라는 것을 두 번째로 개발해서 현재 상업화를 해서 수출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과산효소를 친환경적으로 분해하는 데 쓰이는 카탈라제도 있습니다. 바이오스퀘어 소재로서는 이제 효소를 이용해서 생물 전환을 하거나 미생물을 활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주로 화장품 소재나 식품 소재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기술력을 다 집중을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바이오 신약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장내 미생물이 요즘 이렇게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제노포커스의 관련 사업에 진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사람 몸에 있는 미생물들을 연구를 해서 네. 이용한 미생물들을 밝혀내고 그 미생물들 중에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요. 네. 저희는 그 밝혀낸 유용한 미생물이 왜 우리 몸에 좋은지 연구를 해서 MOA라 부르죠. 작용 기작을 밝히고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지 이펙터 몰레큘이라는 걸 찾습니다. 그 이펙터 몰레큘을 우리나라에서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물질 자체를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미생물이 장에 들어가서 항상 똑같은 양의 단백질이나 물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질이, 그 미생물이 원하는 이펙터 몰레큘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미생물을 개량을 해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그 핵심 효소를 최초로 국산화하시는 데 성공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을 토대로 다른 진단 키트에도 활용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19 진단 키트에만 쓰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자 진단이라는 것도 검체로부터 DNA나 RNA를 순수 분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네. 이때 프로테인 K라고 하는 저희 개발한 수는 꼭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다양한 분자 진단용으로 쓰일 수가 있고 예.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 연구 용도 포함해서 많은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국산화를 하고 해외 수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셀 서피스 그 디스플레이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뭐 라이브를 구축한 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아까 바이러스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돌연변이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돌연변이가 한두 가지 아니라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수천만 가지 굉장히 많은 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걸 마치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책처럼 라이브러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서로 다른 것들이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있는 도서관 같은 돌연변이의 집합체를 라이브러리 부르고 그 중에서 내가 꼭 보고 싶은 책, 내가 원하는 그런 물질, 단백질만을 골라내는 것을 초고속 스크리닝이라 부르는데 그때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셀 서피스 디스플레이 기술 쓰면
보통은 빨리 자라는 미생물을 골라내면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효소를 계량체를 골라낼 수 있거나 혹은 팩스라고 하는 장비를 쓰게 되면 빠르게 단백질을 계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라이브러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 돌연변이를 한마디로 도서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책처럼 꽂아놓고 그 중에 필요한 돌연변이를 골라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이제 구성하는 거를 라이브러리라고 부른다. 네,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 국내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님께서도 동의하다시피 이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이 필요할 텐데요. 대표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좀 어떤 그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라기보다는 이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근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최근에는 스피드,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진단이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서 보듯이 빠르게 연구를 하고 원하는 아웃풋을 대량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는데요. 예. 특히 원하는 소재, 신약, 물질 같은 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DNA 합성부터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플랫폼 기술이 필요한데 이때 최근에는 자동화 설비들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네. 이런 설비나 소프트웨어 없이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네. 이것도 갖추기에는 대기업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일종 이걸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부르는데요. 해외에는 바이오 파운드리가 국가 지도로 있거나 혹은 전문 서비스하는 굉장히 큰 기업들도 생겼습니다. 예. 이런 바이오 파운드리가 국내에도 생긴다면, 특히 국가주도 생긴다면 저희 같은 벤처 기업이나 혹은 연구자들이 활용을 해서 훨씬 더 빠르게 원하는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효소의 활용을 넓힐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노포커스 김효중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